2022년 6월 13일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가급적 재생 속도를 1.5배로 변경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전일 미국장의 급락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그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장중에 급락은 나올 수 있는데 안 좋았던 모습이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장중 내내 하방의 압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끝난 점이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사실 종목 분석을 하기보다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수 차트를 먼저 띄워놨는데요. 제가 항상 그 코덱스 레버리지로 차트를 대신해서 지수를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오늘은 지수 차트를 보고서 지수에 대한 수치를 보면서 한번 차트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모든 이평선들이 우하향하고 있고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수를 말씀드릴 때 이런 박스권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레버리지 차트에서는 박스가 딱딱 나왔었는데 지수 차트를 보니까 약간 겹치네요. 이런 모습이 있고, 여기서 지수 차트에서는 약간 이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에서는 이게 딱 구분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다시 읽어봐야겠다. 이 선이 하나 있고요. 사실 이거는 단기 낙폭과대의 반등이고, 이걸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근의 저점이었던 2546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할 때, 여기 지금 현재 노란선, 이 노란선이 61선입니다. 지수 우리 코스피 차트에서는 61선의 돌파 여부가 지금 가장 강권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계속 노란선인 61선에서 계속 저항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차례 살짝 돌파해주는 모습, 이 모습이 나왔을 때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멘트들이 쏟아져 나왔던 하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800, 2900을 얘기하던 그 증권사 관계자들의 멘트들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날 인버스로 1차 매수 들어갔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60일을 저항 맞아줬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인버스로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60일 돌파를 타진하고 있었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이로써 이거는 다시 하방으로 방향이 설정됐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렇다면 이걸 박스권이라고 봤을 때 이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 구간이 열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그려지는 모습을 보고서 그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 저항을 못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이 나오면 그 하락은 이전 지지점으로 작용했던 곳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서 지지 테스트를 해야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반전이 일어나서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까지는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해서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서 돌아 올라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부터 계속해서 이 정도의 하락 구간이 열렸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도찌가 나왔는데, 도찌에서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줬다면, 위에서 양봉이 나와줬다면 이곳을 바닥으로 삼고 재차 60일 돌파를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이 중요한 저점으로 생각되는 2546을 깨고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이 전저점을 깼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 박스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박스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이런 식의 전저점을 깨는 하락봉이 나왔다면, 그 아랫마디에 대한 시세가 다시 열렸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닥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지하실로 들어가기 시작한 신호가 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저점 이날 2546을 오늘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2546이 지지 권역이 지지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반등시 저항으로 작용하는 저항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랫마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한번 마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길게 보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날 고점 그리고 이날 저점, 이렇게 보면은 2020년 8월 12일 날 찍었던 2432짜리가 나옵니다. 2432. (2458이네요) 2458 다시 수정해서 2458, 그리고요 저점이 2270, 2268, 2200,
66 2266 요 두 개의 선이 나옵니다. 직전 저점이었던 이 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점 2458, 2458까지 열린 셈이고 2458이 지지되는지 아니면 여기도 깨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가 코로나 발생하고 최저점이 만들어졌던 곳이죠. 그리고 상승해서 이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머물던 자리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245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2450, 2460 이 정도 선. 아무래도 오늘 2504로 끝났는데 이왕 여기까지 내려온 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밀어서 신용이 털리는 데까지 한번 강하게 밀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 여기 그럴 의도가 아니라면 이 직전 지지가 되어야 될 이 가격은 이 지수는 지켜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고 이게 휩소가 돼야 된다면 휩소라면 하루 이틀 적어도 수요일 전까지는 다시 이 자리 위를 올라가서 안착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시간을 오래 끌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460에서 2450선 거기가 지지가 되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 전까지는 신규 매수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그렇다고 해서 팔 수 있는 영역도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가 매수, 물타기, 분할 매수 이런 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아랫단 2266 여기까지 정말 내려갈까? 여기까지 내려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의문이지만 2460, 2460에서 2450선까지는 한번 터치해 주지 않을까, 여기서 바닥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2500은 한번 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증시 격언 중에 첫 번째 급락엔 동참하라라는 말이 있죠. 첫 번째 급락이 나왔을 때는 사실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간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동참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급락이 나온다면 수요일 오전쯤에는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2546 이 자리 부근에 오면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캔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다면 저는 여기서 받았을 겁니다. 일부 물량을. 근데 오늘 물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갭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만약에 갭으로 떨어진 이후에 재차 올라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걸로 그리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꼬리가 만들어졌다면 꼬리가 만들어지는, 여기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이든 양봉이든 꼬리가 달려주면서 이 가격을 회복해서 끝났다면 저는 종가 매수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시작해서 하락할 때까지 계속 약했습니다. 시가가 최고가고 종가가 최저가입니다.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적어도 오전 중에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 어설프게 바닥을 예단하고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행동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바닥을 타진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자면, 과거 차트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거 보이시죠? 급락이 나온 이후 그 다음날 그 급락을 감싸는 강력한 양봉이 나온다거나, 여기도 비슷하죠? 여기는 아랫꼬리가 달린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혹은 덧지가 나옵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덧지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내려왔다가 3일 하락하고 아랫꼬리가 달린 다음에 양봉 나오니까 올라가 줍니다. 여기서도 하락 나오고 덧지 비슷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게 나왔지만 이게 원래는 바닥 신호라고 읽혀지기 쉬운데요. 여기서 반등이 실패하니까 다시 재차 급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저런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아랫꼬리가 달리고 다음날 양봉이 나와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아랫꼬리 달린 봉들, 여기서도 덧지가 나왔을 때 사실 어제 미국의 CPI 지수가 이렇게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치가 안 나오고 약간 완만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CPI 지수가 너무 벗어나는, 시장 예측을 벗어나는 수치가 나와줘서 패닉셀이 나온 모습이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급락이 내일에 이어서 수요일까지 3일 연속 급락이 나온다면 3일째에서는 한번 받아보셔도 될 만한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아마 내일에 이어서 수요일까지도 급락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2460도 한번 터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2450에서 2460 이 자리에 한번, 오늘은 이 숫자를 기억하시란 말씀이 오늘 방송의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이걸로 항상 지수를 대신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박스가 딱 쳐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박스를 만들었었고, 이 박스를 지금 갭으로 하향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 자리까지 거의 다 내려오지 않았나 싶은데 한두 번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2,500은 한번 깨주고 그 신용 물량들, 개인의 신용 물량을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강하게 하방으로 몰아칠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 선물도 오늘 6,800계약인가 5,800계약인가 순매도 했고, 계속해서 외국인은 하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율도 지금 계속 오늘 환율이 급등했죠. 그러니까 당분간 외국인이 다시 우리나라 증시를 매수할 것 같은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주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곳이 단기적으로는 버티다 이제 도저히 못 버티는 개인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받아낸 이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샘표입니다. 오늘 그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강하게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식량,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에그플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같이 강세를 띈 게 아니라 요즘 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고 거의 반응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샘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중에 하나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이제 제작될 거라고 공식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인 하루가 되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 이정재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닥이라 거의 바닥자리라 분할로 매수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자리이긴 합니다. 한일사료입니다. 오늘 곡물 사료주들이 개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료주는 내년까지도 계속 이슈가 지속될 테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했고 여기 거의 가운데 중앙선 4분할 했을 때 가운데 하단 지역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그려드리면 상승하고 조정한 다음에 이곳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려산업입니다. 똑같습니다. 가축배합 사료 회사이고
1차 상승하고 그 다음에 조정한 다음에 중심가격권에서 박스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캡입니다. 에코캡은 유상증자 납입 완료가 되었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가격은 이 가격이었는데요. 여기 오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 주네요. 쫓아가지 않습니다. 모트렉스입니다. 지금 모트렉스가 자율주행 대장주입니다. 오늘도 상한가가 홀로 강하게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트렉스가 예전엔 참 점잖은 얌전하게 움직이던 종목이었는데 요즘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MI텍입니다. 이게 확실치는 않은데 이게 MI텍 같은 경우에는 그 비혈관용 스텐트와 비뇨기과 세석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상승했던 거는 반려동물 전 주기에 걸쳐서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의 주간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뉴스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나왔던데 그 영부인께서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 기업들이 요즘 움직임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시면은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가 단기 고점입니다. 여기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나중에 추가적인 돌파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돌파하더라도 당분간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고점 트라이를 하면서 매물대를 희석시키는 기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홀딩스입니다.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입니다. 이게 절대 끝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계속 갑니다. 만약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의 늘림목을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터진 날 이날의 시가 그날의 시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평선과 연관지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자리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급등했다가 조정 들어왔을 때 조정의 하단부 이런 가격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상승한 다음에 저는 이 저점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수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만큼 목표 수익률을 갖고 뭐 이런 매매 방법을 주로 취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깨졌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하는 경우가 보통 이 시작한 발생한 장대 양봉의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또 분할로 합니다.
그럼 이날 매수가 됐을 겁니다. 뭐 추가 매수를 더 하기도 하는데요. 오래 걸렸네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아마 매도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팁입니다. 제가 하는 매매. 팜스토리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어 놓으신 거 보이실 겁니다. 이 자리를 저는 내려오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급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너무 길지 않은 시간, 급격하게 또 내려온다면 이런 자리가 재미있게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 질질 끌면 이 상승에 대한 그 생기라고 할까? 그 변동성의 다이내믹이 이제 죽어서 여기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급등한 지 오래 걸리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재차 내려왔을 때, 그럴 때가 아주 반등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어 놓은 선은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이 저항 라인인데 이걸 뚫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뚫어줬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럼 저는 이 가격까지 내려오면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날 매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매도 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조지표 같은 것도 안 보고. 공구먼입니다. 여기 이봉 여기 표시해 놨을 때부터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매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전고점까지 한번 살짝 돌파했다가 내려왔고 신규 상장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단봉으로 계속해서 살짝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면서 전고점까지 갖다 놓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고점 한번 돌파했다 내려오는데, 이런 자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봉상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전고점이 있고 전고점까지 가까이 갔다가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고 눌렸다가 되돌아 나가는 자리, 이런 자리가 역시 분봉상에서도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스윙이나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일봉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 전고점 신고가 돌파는 그래서 성공하면 굉장히 탄력적인 시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이 고점을 넘기 전까지는 이런 각도를 가지다가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는 각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캠시스입니다. 자율주행 그 카메라 모듈 기업이고요. 오늘 음봉이 나와줬지만 시세는 4.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고점 여기 깨지지 않는 동안에 만약에 가격대가 향후에도 계속 이 정도 가격대에서 며칠 계속 진행된다 하시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단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보통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분들께서는 진입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바이오젠입니다. 이것도 오징어 게임 관련주입니다. 최대 주주가 버킷 스튜디오라는 이유로 오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 역배열에서 이렇게 윗골이 많이 달리는 봉, 글쎄요. 여기가 여기 깨졌던 자리 보이시죠? 지지받던 자리가 여기서도 며칠간 지지받으려고 며칠 버텼지만 그게 깨지니까 주르륵 흘러내리고 맙니다. 그리고서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 이곳이 저항 자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가 깨지면 저항이 되는 것이고 저항을 돌파하면 그 저항 가격은 지지 가격으로 변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